이번 시간은 갈색 세포종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색 세포종, 피오크로모사이토마, 대부분 부신 수질, 속질 내에 생기는 조그만 종양입니다. 크롬 친화성 세포 안에서 생기는 종양으로 90%는 양성인데 10% 이하에서만 악성이에요. 하지만 이 종양이 교감신경계를 자극하는 카테콜라민, 즉 에피네프린과 노에피네프린을 과량 생산하고 저장하고 분비하기 때문에 심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고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조기 치료하지 않으면 뇌출혈, 심부전의 위험이 있지만 조기에 발견만 되면은 수술로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병태 생리를 보면 종양으로 인해서 과량 분비된 에피네프린과 노에피네프린은 여러 기관에 영향을 주는데 가장 위험한 것은 말초혈관을 수축하거나 심박수와 심장 수축력을 증가시켜서 고혈압을 일으키는 것이죠. 고혈압은 지속적, 간헐적 혹은 발작적이라고 하는 것은 빠른 시작과 갑작스러운 중단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전형적으로 두통과 함께 나타납니다. 신체적, 정서적, 환경적 자극이 고혈압을 촉진시킬 수 있고 심한 고혈압은 뇌졸중과 갑작스러운 실명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치료하지 않을 경우 심혈관계가 손상이 되어서 뇌출혈과 심부전으로 사망합니다. 쌓이는 심통, 갈색 세포종 환자는 고혈당, 당뇨, 본태성 고혈압, 본태성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이센셜 하이퍼텐션, 어떤 원인을 모르는 고혈압을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하죠. 혈압 상승, 두통, 갑상샘 항진증, 대사율이 증가하면서 발한 흥분, 빈맥, 정서적 분노,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신경정신증과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죠. 고혈압은 갈색 세포종의 기본적인 증상으로 수축기압은 200에서 300, 이완기압은 150에서 175까지 상승합니다. 교감신경계의 과다 활동으로 인한 발한이나 불안, 심계항진, 오심, 구토 등을 경험하게 되죠. 카테콜라민, 즉 에피네프린, 노에피네프린의 지나친 분비로 인해서 간에서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과도하게 전환을 시켜서 고혈당과 당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사항진으로 갑상샘 항진증의 증상도 나타나고 만약 발작이 급히 발생하면 샷과 같은 상태가 되는데 과도한 발한, 동공 확대, 피부가 차고 축축해지는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진단은 일단 몇 년 동안 혹은 몇 주, 몇 달 동안의 고혈압 병력, 당뇨, 갑상샘 항진증을 앓았던 병력을 갖고 있고 신체 검사를 할 때 체위를 변경하거나 힘을 쓰거나 심리적으로 흥분할 때마다 혈압이 심하게 올라요. 그리고 장기간 앓아온 경우는 이미 고혈압의 합병증이 진전돼 있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임상검사에서 혈청 카테콜라민의 농도가 반드시 이제 증가하겠죠. 거기에 이제 도파민 농도도 같이 증가합니다. 소변의 카테콜라민 농도가 증가하고 24시간 소변에 VMA가 에피네프린과 노에피네프린의 최종 대사산물이거든요. 그래서 24시간 콜렉션 했을 때 이러한 수치도 증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X선 검사에 어떤 종양으로 나오면은 이제 CT하고 MRI를 시행하죠. 자, 투약을 보면 악성 갈색 세포종이거나 심각한 내과적 문제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
일단 혈압을 조절을 해야 돼요. 펜토라민, 염산, 페녹시벤자민, 프라조신, 테라조신, 독사조신, 교감신경 차단제예요. 그래서 뒤에 조신 외워두시고 염산, 페녹시벤자민, 펜토라민 이렇게 혈압 조절하기 위해서 교감신경 차단제를 사용한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수술은 갈색 세포종의 확실한 치료 방법이 종양의 외과적 절제예요. 그래서 내시경으로 부신 절제를 시행합니다. 수술을 지연시킬 수 있는 합병증으로는 고혈압, 망막병증, 고혈압 신증, 심근염, 뇌졸중, 신부전 등이 있습니다. 마취 중이나 수술 중에 세매 조작으로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혈압 상승과 부정맥을 초래할 수가 있고, 세매 절제 후에는 너무 심하게 혈압이 떨어져 샥 상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겠죠. 자, 간호는 환자는 일단 입원한 상황에서 보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지친 상태예요. 왜냐하면 대사가 높기 때문에 안정을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단 진정제가 처방될 수가 있죠. 진정제에 대한 어떤 저항성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상량보다 더 많은 용량을 투약합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시력의 장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여 안전관리를 잘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 대사가 증가하면 더위를 못 견디게 되죠. 땀과 피부, 분비물이 많기 때문에 목욕을 자주 하도록 하고, 비타민, 무기질, 칼로리가 충분한 시기를 섭취하여서 대사 요구에 맞도록 해야 하지만, 만약에 당뇨가 있을 경우에는 탄수화물과 총 칼로리를 제한해야 돼요. 특히 커피나 홍차, 콜라 음료는 자극 효과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제한합니다. 커피나 홍차는 카페인이 많죠. 수술 전 간호, 수술 전 과당 카테콜라민의 생리적 효과를 중화시켜서 높은 혈압과 혈관 합병증의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펜토라민, 페녹시벤자민, 프로프라놀롤과 같은 알파교감 신경 차단제를 정맥으로 투여합니다. 이때 혈압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조절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혈압이 갑자기 내려갈 수가 있어요. 수술 전에 대상자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적절한 휴식과 안정을 취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안정제를 투여합니다. 수술 부위가 횡격막에 가깝기 때문에 수술 후에 심호흡과 기침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수술 전에 환자를 잘 교육하고 필요성을 강조하고 수술 후 반드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합니다. 자, 수술 후 간호는 가장 큰 위험이 샥과 출혈인데, 종양 제거 후에 카테콜라민이 심하게 저하되겠죠. 그러면서 쇼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부신에는 혈관 분포가 많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출혈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술 후 24에서 48시간 동안 가장 크기 때문에 그 시기를 잘 모니터링 해야 되고, 혈량을 유지하고 샥을 완화하기 위해서 혈액이나 혈장, 또 덱스트란 포도당을 정맥 내로 투여하고, 혈압 상승제는 보통 노에피네프린을 정맥 내로 투여합니다. 그러면 혈압을 한 2분에서 15분 간격으로 측정하고, 이걸 보면서 주입 속도를 조절해야 되죠. 인퓨전 펌프를 이용을 해야겠죠. 소변 배설량도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 특히 아월리 유린 1시간당 30cc 이하의 핍료는 심한 샥의 진정과 계속적인 콩팥 기능 상실을 의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관찰을 해야 합니다. 출혈의 징후를 주의 깊게 관찰하기 위해서 30분마다 드레싱을 체크하고, 뇌출혈이 있으면
복부 내 혈종이 진전이 되고 마비성 장폐색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증상은 복부 통증, 팽만, 또 심한 오심과 구토가 나타납니다. 수술 부위의 통증 완화를 위해서 수술 후 24에서 48시간 동안 진통제를 자유롭게 줄 수는 있지만 특히 데메롤은 저혈압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메롤을 만약에 투여한다 그러면은 혈압을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수술 시 부신피질까지 제거한 경우 급성 부신피질 기능 저하증을 잘 관찰하도록 하고, 부신을 양측 모두 절제를 했다 그럴 경우에는 일생 동안 스테로이드 요법이 필요함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